2023년 현재 평화로운 당진의 모습. 하지만 한 세기 전 이곳은 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용기 내어 나선 이들로 가득 채워진 투쟁의 길이었다. 지역의 온 주민이 함께한 역사적 항거의 날 1919년 4월 4일 당진 창의사의 4.4 만세운동에 참여한 603분의 영령이 모셔져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까? 1919년 그날의 함성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충청남도 당진시 대오지면 애국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숭고한 마음이 들게 하는 역사의 흔적들이 존재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대오지면의 중심인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4.4 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4일이었다. 이게 이제 다 생존자들의 기억이니까. 근데 음력자이거든요. 근데 4월 4일이 음력으로 3월 4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3월 4일 하다가 이게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바꿔서 4월 4일이다. 이게 4.4로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4월 4일 날에 그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 간략한 역사를 적은 유인물을 만들면서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비석을 세워요. 그 비석이 대오지면 서버소 앞에 지금 현재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오지면 행정복지센터의 맞은편 도로 끝엔 작은 사당이 하나 있다.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 중 대표적인 항거로 손꼽히는 대오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당시 희생된 순국 선열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 바로 이곳 창의사다. 시작한다는 의미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의병이 시작됐다라고는 대오지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창자를 널리 드러낸다는 창자로 썼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명칭을 썼는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의로움을 드러낸다 명칭을 사용했던 것 같고, 어쨌든 이게 1992년도 3년도 이때쯤 만들어졌으니까 만세운동이 끝난 뒤로도 한 70년이 지나서 이게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20대까지도 실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마을에 몇 분씩 계셨었어요. 그때 만세운동에 참여하시고 뭐 주도도 했고 참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게 이제 한 60년대 70년대는 대오지에 그때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수십 분 수백 분 됐을 수도 있어. 60년대에는 어떤 그 기념사업 이런 어휘 자체도 없었고 마을에 그냥 이렇게 떠도는 소문으로 옛날에 만세운동을 했는데 일본 수사 어떻게 팠다더라. 뭐 누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뭐 순사의 손목을 딱 쥐었는데 순사가 꼼짝 못했다더라. 어떤 무용담처럼 그냥 얘기거리로밖에는 이렇게 전해졌어요. 여기 현장 학살된 분이 그 일제 눈을 피해서 그냥 이렇게 묻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주가포를 놓고 절을 했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거지. 그게 처음으로 이제 그 시작이 돼가지고 70년대 초 될 거예요 아마. 72년도인가. 네. 이런 표시라도 좀 하자 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뭐 어디 지원이랑 있을 수도 없고 주민들이 그냥 이장들 통해서 얼마씩 십시일반 기부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저걸 상당히 어렵게 해서 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큰 용기를 냈기에 자랑스러워해야 할 만세운동 참여. 하지만 그 자리에 참여했던 이들은 그 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치러야 했다. 창의사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형제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는 김성신 씨. 이들 모두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비극적인 일들을 겪어야 했다. 김성자 복자. 우리 할아버지가 김성자 복자. 생년월일은 1846년 8월 3일입니다. 김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 천의 주재소를 파괴하였음, 영건 피강에서 응원순사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렸음, 서산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음. 이게 그 내용 독립 특기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후에 이제 적었는데 강원도로 피신을 하셨대요. 강원도로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강원도까지 피신했다가 좀 여기가 잠잠하니까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고는 그런 말씀을 몇 수차례 하셨어요.
몇 분들은 이제 참 어떤 운이 없었던지 어쨌든지 가서 잡혀가서 볼기도 맞고 징역도 살으셨지만은 피한 분들은 피한 분들대로 고통이 보통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잡혀갈까 두려워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숨겼던 집들이 다반사. 임준택 씨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19 나이에 4.4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그의 아버지의 사연은 가족들도 뒤늦게 알게 됐을 정도다. 아, 그거는 전혀 몰라요. 왜냐면 저희 형님들도 계신데 그런 소리를 안 하셨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저 어렸을 적에 5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들은 바가 없어요. 이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을 어르신들도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죠. 나이가 돌아가시고 뭐고 하시니까 다. 그래서 전혀 못 듣고 있다가 창의사 건립하면서 현재 광복 회장님이시라는 원희석 회장님한테 알게 돼갖고 우입회가, 아버님 우입회가 모셔 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때도 한 60년대까지도 자랑스럽게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게 얘기감을 그냥 누구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정도였지. 어떤 그 나라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해줘야 그게 어떤 드러나는데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친일파들이 다 지금 그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않지. 그때 당시에 피난을 다 도망 다니셔가 뭐 마저가 뭐 그런 모진 생활을 하셨는데 명예라도 회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우선으로서 안타깝고 참 보기 미네요. 이제야 그 이름이 기록된 대오지면 사람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이 되기까지 이 땅에선 독립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이어졌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건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서울 시내에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들이 길을 누볐다. 이날을 기점으로 약 60여일 동안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됐고 약 한 달 후인 4월 4일 당진에선 3.1 운동사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인 또 다른 만세 운동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대오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 운동이다. 관민이 합세해서 또 이제 관의 어떤 그 위원장의 어떤 명령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아주 조직적인, 전형적인 조직하고 주민을 동원하고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아주 정연합니다, 이게.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일으킨 유례없는 방식의 항거. 4.4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대오지 면장이었던 이인정과 대오지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송재만, 그리고 지역의 대부호였던 남주원 등이었다. 근데 이분이 주도자의 한 명이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특히 나이 연세가 당시에 1919년 당시 연세가 61세. 지금으로 말하면 한 7, 80 넘으신 분인데 노인이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이끌고 갔다. 이거는 정말 거의 없는 일이죠. 이분의 그 의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위원장님이 이제 주도자의 한 명으로 참여하시다 보니까 관민이 연합해서 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남주원이라는 분, 이분이 진짜입니다. 이분이 안 했으면 만세운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댁에서 이렇게 얹혀 살던 분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해서 형을 받고 주소가 어디냐? 이게 사성리 260번지다. 이게 많이 나오죠. 몇 분 나오죠.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인데, 전설적인 얘기지만은 김좌진 장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제 만세운동 참여해서 징역 1년 사시거든요. 징역 1년 사시고 돌아오시면서 재산을 다 처분해요. 다 처분하고 이분이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요. 주민등록 이전상을 보면은 떠돌다가 결국 아산시 영인면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죠. 해방 후에.
아마 유족도 아마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핵심적인 분이 아닌가. 같은 해 1월 고종 황제의 승하로 서울의 국상에 참여했던 대오지의 유생들. 4.4 만세운동은 고향에 돌아온 그들로부터 그 불씨가 시작됐다. 한편 대오지 면사무소 면장인 이인정과 직원 송재만은 일제의 의심을 사지 않고 사람들을 모을 명목으로 마을에 도로 보수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위 당일인 4월 4일 아침 9시 대오지 면사무소 앞에는 마을 주민 400여 명이 결집했다. 예, 그게 이제 도로 보수, 도로를 보수해라. 신장로. 그다음에 또 가로수를 정비해라. 한 명씩 나와라. 해서 이제 주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명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가가호호에서 한 명씩 나와서 아마 조금잎 분들은 면사무소로 나오셨겠죠. 30자 높이의 대나무에 미리 준비한 태극기가 개양되자 면장 이인정은 오늘의 진짜 집합 이유를 주민들에게 밝혔다. 도로 수선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란 얘기였다. 그가 정미면 천리장터로 함께 나아가자고 연설을 마치자 남주원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이데아의 애국가 제창 그리고 송재만의 선서 선창이 이어졌다. 근데 이분이 작사한 애국가가 있어요. 애국가가. 이게 애국가,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 이분들이 썼던 애국가 이런 것이 전부 판결문에 다 나와요. 근데 판결문이 없던 때에, 판결문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에 여기 대오지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기억으로 역사를 써요. 나중에 쓰고 난 뒤에 판결문이 발견되거든요. 보니까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주민들 간에 구전되어 오던 내용들이 그냥 허황된 게 아니다. 그걸 많이 느끼게 되죠. 대오지 면사무소에서 정미면 천리장터까진 약 7km 정도의 거리. 행진하면서 점점 참가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이미 천리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까지 합세해 약 1000여 명의 군중들이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정미면 그 천일이의 그 주재소가 하나 있어요. 주재소가. 그 주재소 순사들은 뭐 그냥 제압이 되죠. 제압이 되는데 경찰서로, 당진 경찰서로 우선 급하니까 가까웠거든요. 여기가 경찰서에서. 그래서 소속 외경들이 2명이 와요. 2명이 와서 총을 쏴요. 이 사람들이, 이놈들이. 총을 쏘면서 이제 시위대가 부상당하면서 투석전.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쟁 방법이잖아요. 돌 잘 던지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투석전으로 대응하여서 이게 우리 전통적인 게 나오고 있고. 경찰서가 홍성수비대는 밤에 뒤에 옵니다. 여기서는 가두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미면에 있었던 주재소에 있었던 그 외놈 순사들은 여기 같이 참여해요. 이렇게 그냥 막 위협에 의해서 그러다가 같이 만세하고 부르다가 도망가 버렸죠. 그게 이제 길이 운산에서 오게 돼 있어요. 대운산리를 거쳐서 천리로 넘어오게끔 돼 있는데 그 운산에서 들어오면서 대운산리를 넘어오는 그 과정에 여기 하천이 하나, 조그만 하천이 있어요. 역천이 아니고 역내라고는 큰 하천이고 그건 좀 작은 하천인데 거기에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그게 콘크리트 다리가 이제 구운미교라고 돼 있어요. 구운 아홉구자의 구름문자, 미 아름다울 미자 교, 구운미교라고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그 전에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4월 4일날 그 전에 비가 와서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 헌병대를 실은 차가 그걸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병대에서는 동네 이장을 불러가지고서 빨리 복구를 해라, 차 넘어가게. 근데 천리장에서 만세운동이 터졌다는 것을 이장님이 알고 이거 지금 가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좀 지연 전술을 폈다. 처음엔 만세 군중의 위세에 눌려있던 일제경찰은 다시 탄압에 나섰다. 만세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민중들의 태극기 탈취를 시도했고 저항하는 군중들에게는 권총을 발포해 결국 희생자가 나왔다. 여기 이제 가두실 끝나고서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오지 분들이 많은 분들은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다 했다 하고서 이제 여기 경찰도 제압을 했고 하는데 이 애들이 와가지고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주저수를 부숴버리고 이렇게 했죠. 돌아가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송봉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송봉운. 이분은 여기 조금리에서 돌아왔어요. 4.4 만세운동 다음 날부터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다. 항거를 이끈 대우지 면장 이인정과 직원 송재만, 한윤석 등은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구를 치르게 된다. 구속이 200여 명이 넘었어요. 집주마다 한 명이니까요. 이게 573명을 다 잡아갔겠죠. 옥중에서 고문치사 당한 분이 3분, 이달준, 김도일, 박경옥 그 3분입니다. 이분 시체도 못 찾았어요. 저기 공주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안 준다는 거예요. 시신을. 그래서 시신을 못 찾았던 그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도일 선생은 시신을 뭐 금강에 뭐 버렸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어쨌든 그 아주 악랄한 이야기죠. 4.4 만세운동 당시 행동대장으로 나섰다 일제 경찰에 잡혔다는 고 종덕 씨의 할아버지 고 병선 씨. 그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부역은 부역이죠. 명목상의 부역이지만은 그 어떻게 할 것이라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각자 하실 만한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이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실 만한 분들, 진짜 그 이걸 걱정했던 분들, 나라를 걱정했던 그 많은 주민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병선 씨는 그로 인해 반년 이상 옥구를 치렀지만 국가 서원을 받는 데는 애를 먹었다. 수감일자가 국가 서원을 인정하는 기준에서 단 3일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할아버지가 8개월 한 27일 정도 사시고 계속 지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날짜로는 되는데 그 개월수로 다 따져가지고 90도가 안 돼가지고 3일 부족한 90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서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이제 고을봉 씨나 그 이제 김진아 씨 부친 같은 경우는 한 달 더 늦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기록문에 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먼저부터 서원을 받았고 그 당시에도 서원을 못 받는 과정에서도 많이 그 어른들이 걱정을 했어요. 어른들이 왜 똑같이 그렇게 하고서도 행동대행까지 했는데 서원이 안 됐다 하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들이 이러는데 뭐 참관한다고 그렇게 되나? 고종덕 씨는 지난 20, 30년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던 관련 자료를 찾아다녔다. 할아버지의 국가 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서원을 받기 위해서 한 20, 30년간을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지. 저도 부산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딱 가면은 그 한마디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딱 되면 컴퓨터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다 찾았어요. 서철에 가서 다. 허가를 받고 들어가면은 월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을 거기서 딱 본인이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그렇다고 내가 뭐 학식이 막 뭐 하늘같이 높아서 뭐 한문 같은 거 전부 다 한문이었으니까 그거를 뭐 다 일일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는 포기하고 그냥 와서 올라서 결국에는 서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불과 3일 부족해서 서원을 못 받았던 거를 그렇게 한 20년도 넘어서 서원을 받은 거지. 일제강점기 당시 염전을 했던 차준용 씨의 할아버지. 그는 일제에 의해 염전을 빼앗기고 형편이 기울면서 일본 사람들과의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성함은 차광렬, 작은 할아버지는 차홍렬 이런데 그분들이 형제분이 그 일본이 여기 일본 사람 오기 전에 그 염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염전을 이렇게 그때는 철판을 이렇게 큰 걸 놓고서 아버지가 그래 어려서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러더니 다 자라고 막 이렇게 하더래. 그래 억지로 잤는데 아버지가 어찌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불 끄고서 샤샤샤 하고서 한 30분 있다 얼른 가더래. 적설이 했던 무슨 조지 뭐를 맡았었나 봐. 그러니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탈로 나가지고 염점 하던 것도 뺏기고 일본 사람들한테. 그때 좀 그 뭐 일본 뭐 군이나 이쪽하고 좀 이렇게 마찰이 있으셨나 봐요. 마찰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 작은 할아버지가 얼굴이 좀 곰보였다고 그래.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맨 곰보만 찾으려 되겠대, 곰보. 그래갖고 자기가 표시가 나니까 인천으로 그 양반은 이제 도망을 갔고, 할아버지는 여기서 땅굴 작전이지, 그러니까. 그게 몰래 이렇게 소리 내갖고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장적으로 맞았다고 그러대, 할아버지. 아버지 8살 때라고 그때 아버지가 8살 때 봤대, 아버지 맞는 거를. 8살 때 이제 뭐 나이나 섰겠지. 근데 말도, 아버지라고 말도 못하고 또 오지도 못하게 그냥 이렇게 자꾸 막 아버지가 하는 것 같아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저녁 때 아버지하고 같이 오는데 할아버지가 머리가 이렇게 뻐거졌다고 그래요. 장적으로 막 그냥 이쪽 저쪽 막 맞아갖고. 근데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 안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살만하던 시절엔 독립 자금도 되곤 했지만 그 사실을 증언해줄 이들이 없어 국가 서원 없이 창의사에 위패만 모신 상태다. 이게 그 진역을 산 사람에 한해서는 근거가 남는데 이 맞은 거 이런 거는 그때 실제로 본 양반들이 이제 증언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전설로만 그냥 듣는 거지. 그 진역을 갔다 온 이들은 그 증거가 있으니까 다 이제 거기에 조금씩 보상도 받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그냥 할아버지 위패만 거기 있는 것만 알고 이렇게 있는 거지. 아주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4.4 만세운동의 사연, 숨겨진 이야기와 그에 얽힌 사람들의 이름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세상에 소개됐다. 전 주민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엄청난 것이고, 그 중에서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으로 인정받고 훈장을 받은 대통령 표창 이상 받으신 분들이 157명 가까이 나오거든요. 면 단위에서 157명 나온 것은 전국에 없어요. 서산이나 당진의 만세운동, 또 충남의 만세운동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만세운동의 아주 그 거점이다, 이렇게 좀 중심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4.4 독립만세운동은 1989년 기념사업회가 발족되면서 관련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추모제와 추모각, 추모탑의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매년 기념 행사도 열게 된 것이다. 1992년에는 창의사를 건립해 4.4 독립만세운동 유공자 573위의 위패를 봉안했다. 90년도에 지금 현재 창의사를 지었죠. 창의사를 그때 군비를 땅을 사느라고 1억, 사당을 짓느라고 1억이면은 엄청 큰 돈을 그때 한 거예요. 그 시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 군청에서도 이거 상당히 비중 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당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위패도 모시는데 지금 한 600여 분 계시는데 거기도 이제 또 논란이 많았어요. 어느 분까지 모실 거냐, 형 받은 분만 모실 거냐, 그거면 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일반 그 기록물에 천의장터에서 한 1000명이 이렇게 만세운동을 했다고 그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 일본 육군 대신이니까 지금은 아마 국방부 장관 될 거야 아마. 거기를 보낸 전문에 그렇게 나와요. 천의장터에서 1000명이 주제소도 파괴하고 1인들을 구타하고 뭘 뺏었다는 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600여 분이 지금 모셔서 그렇게 3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는 4.4 독립만세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사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4.4 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끝나면 창의사 위패와 표지석도 이곳으로 옮겨진다. 어느 한 부분을 좋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전반적인 자재를 다 하이다글라스로 해서 한 거고요. 단청이라든지 뭐 여기 기초부터 설계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진행을 했고요. 목공 작업을 해주신 분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세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가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 목수위를 다 봐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정말 틈이 없이 진짜 꼼꼼하게 작업을 한 거예요. 요 쇠서형 이런 부분들도 벽에 맞게끔 전부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종전의 창의사 건물은 지나치게 협소했고 또 건물 자체도 너무 낡아서 그 독립운동 하신 선열들을 모시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고통의 옥고를 치르신 분들에게 현대 잘 먹고 사는 우리로서 이렇게 그런 좁은 자리에다가 모시게 된 것을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창의사 건물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팍 트이는, 또 그런 아주 그 독립운동 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좀 예우를 뒤늦게라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게 제일 큰 의미고, 제일 큰 의미죠. 자랑스럽지, 할아버지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분들이 고생하고 해서 이만큼 부강해졌잖아요. 거기서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니까 거기서도 보상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손으로서 참 할아버지도 오형제분이 입회봉안되고 참 자긍심은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는 그분들이 다 명단이 있는 분들이 유공자 그 혜택을 좀 받았으면 그 후손들이 이제, 하지만은 이 양반들의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를 회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참 바람이죠. 이 양반의 명예. 저희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 기록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찾아서 기록 좀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야 제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고, 잘 좀 보존돼 갖고 좀 후손들한테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이들의 명예를 되찾고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